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갖고 형제들끼리 싸운다. 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런데 실제로도 이 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놓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 간의 소송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 간의 소송 등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소송이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이 소송을 피하고 재산 상속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주로 이 유산 상속은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이 평화롭게 유산 상속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가족끼리 참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예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송도 많고요. 네. 그리고 자녀들끼리는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음, 그리고 가장 많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재혼 가정에서 새 어머니와 이제 전처의 자녀들이 네. 정말 굉장히 소송이 많죠. 네,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다양하게 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우리 일반 분들은 그 복잡하고 헷갈려서 이 상속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미리 좀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있다면 나중에 상속을 하실 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이런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서 소송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한인들이요, 유산 상속법 하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법이 좀 다르고 용어도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네네. 부분부터 먼저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쓰이는 법적인 용어는 한자를 저희가 풀이하다 보니까 네. 어려운 한자들이 저희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도 직계 후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다들 후손이고 나의 직계라는 거는 대부분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나오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모르고. 네네. 그래서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은 나로부터 발생한 후손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피를 나눠주신 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속법에서 상속 순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누군가에게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족 여러 사람 중에서 상속 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 상속 순위가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을 놓는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후손으로 내려와야 되느냐, 이게 직선상에서 있는 거죠. 네네. 이랬을 때 대부분은 후세대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는 거를 생각하지 2세대에서 1세대로 올라가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 먼저 받고, 직계 비속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후손이 없었을 때는 다시 역으로 밑으로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수직선상에서 올라가서 직계 존속인 아버님 어머님이 대신 받아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는 직계 비속이니까 즉 자녀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받아간다라는 거는 한국하고 미국은 똑같습니다. 네네. 네네. 왜냐하면은 후손에게 먼저 집중을 해주고 후손이 없었을 때 다시 올라가고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여쭤보시는 질문은 그럼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십자가를 둔다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무도 없었을 때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왔는데도 아무도 안 계시면은 그때는 수평으로 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직계 비속으로 자녀가 없다, 근데 손녀는 있다, 그러면 손녀한테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세대가 건너뛰더라도 네. 여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계속
직계 비속으로 먼저 순위를 둔 다음에 네. 직계 비속으로 보이는 분이 아무도 없었을 때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이 상속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미리 뭐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셨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런 유언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동으로 누가 상속을 받게 될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상속 순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도표를 그리시면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뻗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네. 네네네. 가장 큰 개념은 그렇게 그렇죠.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보면 될 것 네네네네네.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상속 관련해서 이 가족 간의 상속권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개인이냐 부부냐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뭐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 배우자가 재산을 받게 될까 누가 받게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그거가 이제 저희가 모든 주마다 상속법이 따로 있고 가정법이 다 따로 있는데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가정법하고 상속법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주마다 그 주에서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가정법에서 해석하는 거에 맞춰서 비슷하게 상속법의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냐면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로 한 사람만이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 시간을 제공한 사람, 그리고 노력을 에포츠를 넣어준 사람의 모든 것은 silent partner, 그러니까 배우자가 항상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공동 재산으로 쳐지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해서 벌어들이게 되는 셀러리도 그러면은 아무리 남편만 일했을지라도 아내 몫이 50%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아내분이 집에서 계시면서 뭐 데일리 트레이딩을 한다. 그래서 스탁을 하셔가지고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셨다. 네. 그럼 이것 또한 아내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만 혼자고 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거기서 50%에 대한 사일런트 파트너처럼 권리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부부가 결혼 이후에 생성된 재산, 한 사람이 노동력으로 제공이 되거나 시간을 들였거나 노력이 된 재산에 들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항상 같이 지니게 되는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 자녀가 혹시라도 그때 손님들이 여쭤보신 게 뭐냐면은 결혼한 자녀한테 증여를 주고 싶은데 그럼 이 재산은 자녀의 개인 재산입니까? 공동 재산입니까? 하고 여쭤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은 개인 재산이었으나 공동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 말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뭐 어떤 금액을 주시고 주식 투자를 해보렴 하고 주셨어요. 네. 그럼 이 종잣돈으로 받아온 이 돈 자체는 저의 개인 재산입니다. 네. 허나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주식을 계좌를 돈을 고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제 시간이 들어가고 제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주셨고 제 노력으로 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15만 불이 되었다. 그럼 그 사이에 늘어난 10만 불에 대해서는 남편이 5만 불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개념이 일단 우리가 부부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모든 그 이후에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서는 같이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갖는다라는 전제로 했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이거가 저의 개인 재산이요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네. 제가 공동 재산이라는 그 이제 전반적인 전제를 엎을 수 있는 뭔가가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하고 노력하고 레이버를 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종잣돈을 받아와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에게 그 돈을 맡기고 제가 여기서 돈을 타오기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시간하고 노력하고 제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이때는 저의 개인 재산으로 제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개인 재산으로 받아왔던 것을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만 저의 개인 재산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아무리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도요. 맞습니다. 아, 이 개념이 굉장히 또 미세하게 애매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배우자분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까지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아무런 트러스를 안 해놓고 돌아가시면은 주로 그거 이제 디폴트 룰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공동 재산일 경우는 surviving spouse, 그러니까 살아있는 배우자, 생존 배우자에게 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넘겨줍니다. 네. 근데 살아 생전에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절반은 제 거고 네. 절반은 제 배우자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분께서 만약에 김철수 선생님이라든지 김영희 선생님을 제가 고객분으로 도와주셨는데, 김영희 선생님이 변호사님, 저는 제 50%의 공동 재산은 저희 아이들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굳이 남편분에게 남기지 않고도 네. 자녀분에게 남기실 수 있는 트러스 조항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공동 재산에서 아내 50, 남편이 50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 몫의 50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상속을 다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럼 살아생전에 그 트러스트로 미리 본인 몫에 대해서 만들어 두시면은 나중에 상속하실 때도 또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아, 부부 공동 재산의 개념은 이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거는 개인 재산으로 부부 중에 개인 재산이 있으실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막 자녀가 있냐 없냐 맞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로 결혼 전에 벌어들인 재산, 아니면 결혼 전후라도 부모님이라든지 친지로부터 아니면 제3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10만 불이라는 돈을 모아두시고 그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이 돈 자체는 결혼 전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50%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이 10만 불에 대한 것은 수혜자를 어머님으로 해놓는다, 아니면 동생으로 해놓는다, 아니면 오빠로 해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수혜자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예금 계좌라면은요. 네. 아니면 이 10만 불을 가지고 오셔서 부동산을 구매를 하셨다. 근데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그 부동산 자체가 그 안에서도 계속 렌탈 금액이 다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러면은 계속 개인 재산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셀러리, 본인이 일한 셀러리라든지 배우자가 일한 셀러리를 여기다가 붓기 시작하게 되면은 개인 재산에다가 공동 재산이 섞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공동 재산화 되나요? 그렇죠. 개인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동 재산화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개인 재산이라고 명명이 돼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그럼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내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룰은 죄송합니다. 프로베 콜트 룰은 뭐냐면은 자녀가 한 명이 있었을 때는 배우자하고 자녀가 2분의 1씩 나누고요. 네네.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게 되면은 이상이게 되면은 자녀가 3분의 2, 배우자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되는군요. 네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만약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은 부모님하고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아.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배우자하고 자녀, 이제 부모님께서 50대 50을 나누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없기 때문에 네. 배우자에게 주기는 주되 네. 배우자에게 다 줄 수가 없으니 네. 직계 존속인 부모님에게 다시 50%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부부 공동 재산을 우리가 개념으로 삼고 있는 주인데 또 자녀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개인 재산이냐 공동 재산이냐 따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손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을 주변 분들의 얘기만 들으시고 대강 만드실 거가 아니고 네. 정확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항상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짚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 간의 이런 재산 문제 말고도 사실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형제들 간의 재산 갖다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형제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서 방향에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 동서 방향의 반계 혈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속 순위에서 제3순위인 겁니다. 그죠? 네.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다음에 반계 혈족이 네, 되는 네. 거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은 이제 아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배우자가 있었어요. 네.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무리 배우자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도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이때는 어떠냐면은 개인 재산이었을 공동 재산이었을 경우에는 트러스를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준다라고 미리 적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길은 없고요. 네. 그나마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였을 때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서 반계 혈족이 받아온 형제 자매가 받아왔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 저희가 형제 간의 싸움도 있지만은 형제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소송도 꽤나 많고요. 아. 또 형제 간의 소송은 이제 같은 어머님 아버님 슬하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한쪽이 더 많이 받고 한쪽이 다른 한쪽은 작게 받게 됐었을 때 네네. 주로 아무래도 작게 받은 분이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국하고 달리 유류분 소송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응당히 받았어야 될 사람이 상속에서 제외가 된 경우 그분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재산의 2분의 1까지 받아온다라는 건데 아. 만약에 자녀가 2명이었는데 자녀 한 사람을 제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은 본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2분의 1이니까 4분의 1까지는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미국 전역에서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정말 상속에서 제외를 시킨 자녀 자체는 네. 부모님이 온전한 정신에서 정신적이라든지 물리적 압박 없이 사인을 하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아니면은 소송을 하고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에게 얼만큼 줘라 이런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되나요? 네, 프로베 콜트에서는 이제 판사님께서 그냥 자녀의 수대로 나눠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네. 네, 이제 그때 다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거가 뭐냐면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뭐 아. 큰 누나는 한 번도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병수발은 저희 가족들이 다 했는데 왜 큰형이 받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너무 말썽을 부렸던 왜 동생이 와서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프로베 판사님들은 누가 효자인지 누가 불효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가족의 수에 맞춰서 n분의 1로 주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n분의 1로 받는 게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형제를 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근데 그 소송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전에 뭔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있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이 손으로라도 뭔가 유언장처럼 남기시면서 너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이 주겠노라라는 문서화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육성으로 남기는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노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통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자필로라도 조금 뭔가라도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유산을 가지고 싸울 일이 굉장히 많고 참 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뭐 가족이고 의상하는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부부 간의 상속 문제 그리고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에는 이 가족의 모양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의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아직 이 배우자랑 배우자가 아니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넘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따지자면 사실혼 관계인데 나중에 내 같이 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남편이라고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하고 정말 진짜 상담을 하다 보니 네. 정말 혼인 관계는 아니었는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지칭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동거를 하셨던 건 아니면은 그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었던가에 상관없이 네. 한마디로 호적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니면은 저희는 상속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 아. 정황적 증거를 저희가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도 또 하나 예의 조항은 뭐냐면은 네. 문서화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네. 그때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서로서 증명을 하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문서라는 게 리빙 트러스트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리빙 트러스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면은 정 안 되면 유언장이라도 써야 되는데 네. 유언장은 이제 금액이 높아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속 콜트, 그러니까 프로베 콜트에다가 그 유언장을 받아가서 프로베 상속 법원 가정을 개시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이지만은 별로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 네, 근데 정말 급박하신 분이 트러스트 만들 시간도 없고 유언장을 요건도 못 갖추시겠다. 그러면은 뭐라도 하나라도 적어놔야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가 네. 되도록이면 날짜를 적으시고 본인이 서명을 하신다든지 뭔가 근거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 날짜를 적냐면은 후에 적는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유언장은 항상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아. 때문에 날짜가 언제인지를 적어놔야지 이것이 보이님께서 주신 가장 마지막 이제 문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우리가 살았는데 아무리 오래 살고 우리 사이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당연히 나에게 넘어오는 재산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유언장도 없고 리빙 트러스트도 없으면은 그냥 남남인 채로 돌아가시는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로 사실혼 관계에는 아내분들을 도와드릴 때가 가끔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서 받아왔냐면은 고인이 손으로 쓰신 그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콜트를 가서 얘기를 해서 받아놓은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문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의 자녀가 내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이제 혼인 관계라든지 가족 구성원의 구성도가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의붓 자녀는 일례로 의붓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마음으로 키운 내가 낳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키운 자녀라고 할지라도 네. 그 자녀는 상속권 상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피로 움직이는 수직 아까 말씀드렸던 직계 존속하고 직계 비속에 대한 그 상에서만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의붓 자녀는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속권이 배제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마음으로 키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쓰기라도 뭔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입양 자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붓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는데 그럼 입양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입양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입양 자녀는 나의 직계 비속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 자녀라고 하게 되면은 상속권이 생기는데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재혼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남자분이 입양한 자녀가 있었어요. 아내분이 본인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따님을 해서 이 네 사람이 새로운 식구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입양 자녀하고 아버지 사이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왜냐면은 이제 이 입양 자녀가 예전에 어머니 본인의 첫 번째 입양을 해주셨던 어머님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것에 대한 마음이 안 좋아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네네. 이 입양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재혼을 했으니까 의붓 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아내인 자녀를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남으셨는데 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곁에서 제일 많이 지켜준 것은 이 의붓 딸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럼 아버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 네. 자녀분을. 네. 근데 이 아버님께서 아무런 것도 문서를 남기지 않으시면은 사이가 오히려 나빠진 입양 자녀는 다 받아갈 수가 있는데 아. 이 의붓 자녀는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로 예를 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한국 분들 중에서 친척분들의 자녀를 입양하시는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분들을 여기서 되도록이면 사실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자녀하고 똑같이 직계 비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조카들에게 상속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은 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면서 그 조카들에게는 안 주시겠노라고 정확하게 밝히셔야 해요. 아, 그래야지만 내 재산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계냐 아니냐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내가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지 이 맞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그러니까 직계에게는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뭐 의붓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일단 없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이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상속 법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의상하지 않고 잘 상속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꼭 상속 법원에 가서 이거는 심판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미리 좀 어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 트러스를 첫 번째로는 항상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트러스를 만드시면서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뭔가의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정서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자녀가 정말 재정적으로 돈이 더 필요해서 더 남기고 싶다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덜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항상 제가 대화로서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심지어는 제가 편지를 쓰라고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이라든지 트러스를 받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분배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이 좋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사이 나쁘게 지내기를 원치 않아 하시거든요. 그럼요. 부모님 사후에 잘 지내기를 바라시죠. 네.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상속 분배는 아무리 평상시에도 잘 지냈던 형제 자매들을 싸우게 만듭니다. 네네. 근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것을 다른 자녀하고 대화로서 풀이를 하고 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가 아무래도 뭔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네. 저희가 상속을 도와드려야겠죠. 네. 이렇게 유산 상속 관련해서는 꼭 전문가랑 상담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유진 변호사님과 연락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LA는 213-380-9010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입니다. 네. LA 카운티 전화번호는요. 713-380-9010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전화번호는 714-523-9010번입니다.
꼭 문서화해야 된다. 이 조언을 그렇죠. 잊지 마시고요. 재산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랑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